네, 등교 개학 한 달을 맞아서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공부법, 그리고 생활 관리까지 선생님과 함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을 위한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EBS 대표 강사 손은지 선생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꼭 3주가 됐습니다. 고학년들, 그러니까 5, 6학년들까지 학교에 가면서 이제 전학년이 학교에 다 가게 됐는데요. 지금 이제 가서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교 생활에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것이 이제 바뀌었는데요. 예. 네. 실질적으로는 과밀학급이 요즘에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도 전체 다 등교하는 것이 아니라 반씩 나눠서 등교하는 학급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등교를 하더라도 교실에 아이들이 절반 정도밖에 차 있지 않은 상태이고 예. 그리고 했던 활동들도 기존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모둠 활동 또는 짝 활동 이런 것들을 서로 어울려서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어려워지다 보니까 조용히 혼자서 많이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뭐 또 타학년들에 비해서 학교를 나간 기간도 가장 짧기도 하고요. 네. 이제 고학년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6학년 입장에서는 중학교를 이제 내년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공부에 대한 걱정, 학습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가정학습이 가장 많은 요즘에 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특히 6학년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부모님들은 중학교에 가게 되면 선행학습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것보다는 사실 중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들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것을 공부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초등학교 때에서 해왔던 것들을 심화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오히려 더 초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조금 자기가 부족한 내용들, 기초 학습을 탄탄하게 조금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서요. 온라인 학습이나 이런 많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이용해서 기초 학력을 탄탄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초를 더 단단하게 네, 다져라. 그렇습니다. EBS 콘텐츠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께서도 온라인 강의 한창 진행하셨잖아요.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똑같이 그 EBS 강의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모든 아이들이 같은 효과를 갖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만 가지고 있는 강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들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돌려 듣는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부족했던 부분을 골라서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온라인 강의의 장점을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강의에서 자주 하는 이야기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를 꼭 한번 보고 와라, 문제를 풀어보고 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 그래서 강의를 듣기 전에 교재를 꼭 한번 보고 오는 거, 그리고 들은 뒤에는 공부한 내용을 따로 공책, 정리할 수 있는 공책을 한 권 정하고 만들어서 필기를 조금 하는 게 나중에 다시 복습을 할 때도 도움이 좀 되거든요. 네, 그렇게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을 좀 키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컨대 생활 습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일 텐데 사실 요즘에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이럴 때 좀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죠.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네. 이게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부모님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같이 있어 주시면 조금 문제가 덜 되지만 요즘에는 맞벌이 가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4, 5, 6학년 정도 되면 사실 스스로 자기 시간 생활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구체적일수록 좋습니다. 그날의 계획을 세우는데 먼저 그날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고 어떤 순서대로 할 것인지 그것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체크를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날 못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계획을 세울 때 그것을 반영해가지고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부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되고 또 요즘에 체력 관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집 안에서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 꾸준히 해가면서 자기 기초 체력도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뭐 시간 관리도 중요하고요. 기초를 다시 탄탄하게 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변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 사춘기라는 걸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할 수 있을 텐데 부모님 입장에서 좀 어떤 부분을 특별히 좀 주의하고 좀 지켜주면 좋을까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4학년 때 사춘기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빨라가지고. 네.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가 특히 사춘기를 처음 겪는 경우에는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 아이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변화고 현상이거든요. 아이가 이상해진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변화가 생겼구나라는 거를 먼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춘기가 와서 그때 아이랑 대화를 시작하려면 늦거든요. 네. 평소에 아이 학교 생활 또는 교우 관계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를 일단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저녁 시간 퇴근 이후라던가 아니면 주말 시간에 학생들과 좀 시간을 많이 보내시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의 대부분을 친구들과 함께 보낼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친구 사귀거나 아니면 교우 관계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죠. 요즘에 아이들이 학교에 오더라도 사실 친구랑 손 한번 잡기가 힘들고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이럴 때는 이제 친구 사귀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SNS 메신저를 통해서 교우 관계를 좀 유지해 가려고 한다거나 이런 이제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면은 사실 얼굴을 마주보고 있을 때야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싸울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생겨도 좀 투닥거리다 풀리고 또는 담임 선생님께서 가운데서 중재를 해주실 수도 있고 이런데 네. 아이들이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게 커질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이 뭐 SNS 통해서 교우 관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친구들도 초등학생 친구들도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할 때 몸짓이나 뭐 말투나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겠다. 서로 조심해야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가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진 요즘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